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비만은 왜 생기냐, 에너지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비만은 왜 생기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소는 생장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신체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그렇죠. 탄단지, 그 외에도 뭐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있었죠. 물도 있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각각 1g당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냅니까? 4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냅니다. 지방은 약 9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지방이 똑같은 양을 저장해도 훨씬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지방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 심장박동, 호흡운동 등과 같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은 깨어있는 사람이 휴식 상태에서 단위 시간당 사용하는 에너지 양인 기초대사율로 계산합니다. 성인 남자의 기초대사율을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kcal입니다. 1kcal. 여성은 조금 더 작아요. 약 0.9kcal입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체중이 1kg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1시간에 per hour잖아요. per hour. 1시간 동안 1kcal가 필요하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심장박동, 호흡운동 이런 거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체중이 1kg인 남자라면 1시간당 1kcal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여자라면 1시간당 체중 1kg당 0.9kg가 필요하다. 그러면 체중이 60kg인 남자의 기초대사량은 얼마일까요? 하루. 체중이 60kg인 사람은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럼 60 곱하기 24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1440kcal가 되겠다. 그래서 체중이 60kg인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초대사량은 얼마다? 1440kcal이다. 이렇게 됩니다. 기초대사량 외에 일상적인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 기초대사량 외에 이거를 활동대사량이라고 합니다. 활동대사량.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 합친 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루 동안 필요한 거. 1일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영양소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경우 남는 영양소. 그렇겠죠? 이게 뭐 내가 기초대사량이 1440인데 활동대사량이 뭐 1000이다. 그러면 2440이다. 근데 1일 대사량이 2440인데 이거보다 많이 먹었어요. 3000을 먹거나 4000을 먹었어요. 그럼 남겠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지방 조직에 축적, 저장한다. 이 말이죠. 영양소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남는 영양소가 지방에 축적된 거를 체지방이라고 합니다. 체지방. 체지방의 양은 다른 요인과 함께 성별에 따라 결정된다. 평균적으로 건강한 여성의 체지방은 몇 프로 정도 되냐면 22%. 건강한 남성은 적어요. 남자는 적어요. 좀 14% 정도 됩니다. 필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은 12에서 32%의 체지방이 필요로 하고 남성은 3에서 29%의 체지방이 필요로 한다. 비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체중과 건강 위험의 척도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량을 측정하는 비만 측정법이 있어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거. 킬로그램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BMI, 영어로 BMI, 체질량 지수다.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체질량 지수 23 이상은 과체중, 25 이상부터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288쪽 표 1을 보고 자신의 체질량 지수를 기록하시오. 라고 있네. 이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체질량 지수, BMI인데요. 선생님 거를 한번 해보면, 선생님 키가 한 174인데요. 5라고 칩시다. 5라고 쳤는데, 체중이, 60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몸무게가.
그럼 얼마입니까? 19.6보다 작겠죠. 예. 그럼 뭐 19.6으로 칩시다. 그럼 19.6이면 여기 여기 나와 있죠. 19.6이면은 정상범인데 선생님이 지금 키도 조금 작고 몸무게도 좀 적게 나가니까 아마 저체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학습지에 적을 때는 뭐 정확하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19.6이라고 적고요. BMI가 19.6이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몸무게가 덜 나가니까 저체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책 보고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비만과 질환. 신체가 인슐린을 생산하거나 인슐린에 반응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탄수화물 질환.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여기 지금 문제가 요새 많이 발생하죠?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다. 이자의 랑게르한스 섬. 랑게르한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 섬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의 어떤 조직하고 조금 다르게 생긴 조직이에요. 그래서 섬처럼 구분이 된다 해서 랑게르한스 섬인데, 알파세포가 있고 베타세포가 있어요. 근데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인슐린이고,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도 있는데, 이거는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고, 얘는 혈당량을 감소시켜주고, 이렇습니다. 혈당량은 혈액 중에 있는 포당 농도가 혈당량이죠. 자, 3번. 세포가 포당을 흡수하여 글리코젠이나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뭐가? 포도당이 흡수돼서 글리코젠이나 지방으로 저장이 되면 혈액 중의 포당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혈액 중의 포당 농도를 줄어들게 하는 호르몬. 인슐린이죠, 인슐린. 하나밖에 없어요. 혈당량을 줄이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 포도당 대사를 하지 못해서 혈당 수준이 올라간다. 혈액에 있는 포당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그럼 당뇨병 된다 이 말이죠. 오줌으로 포당이 나온다 이 말이죠. 4번에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말은 내 몸에 있는 신체 부위를 내 몸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외부에서 침입한 것으로 생각해서 공격하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죠. 예,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자의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생산 못하겠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제1형 당뇨병이다. 그래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인슐린만 제대로 있으면 이제 당뇨병이 안 나타나는 거죠. 대체로 유아기에서 발생하고 비만하고는 무관하다. 그런데 이자의 인슐린 분비 감소 혹은 인슐린에 대한 표적세포의 반응 감소로 발생하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타세포가 부셔진 게 아니에요. 부셔진 게 아닌데 정상적으로 베타세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적게 생산되거나 인슐린이 생산돼도 불구하고 혈당량이 안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비의존성, 인슐린 비의존성, 인슐린을 의존하지 않는다. 그 당뇨병이다. 주로 40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당뇨병이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1형 나왔으니까 제2형 당뇨병이다 라고 합니다. 이 비만에 의해서 나는 거는 이제 이거죠. 자, 혈압 정상혈압 120, 80, 수축기, 이완기, 심장 수축할 때 120, 이완할 때 80인데 고혈압은 얼마냐면은 140에 90일 때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저혈압은 이제 수축기, 수축기 혈압이 90보다 낮으면 저혈압이라고요. 비만에 의한 혈압 증가로 고혈압이 되면 정상인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이 몇 배 높아지냐면 6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뇌로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이 갑자기 상실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되어 혈관의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 동맥경화. 이 전부 다 비만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정리 1번은 우리 체지방에 축적되면 비만이 된다 이 말이죠. 비만이 되면 우리는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 안 돼 쓰시오. 지금 했죠. 지금 한 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